안녕하세요. 보험을 살펴주는 남자 부살남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맞짱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입해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입해라. 여러분들이 판단이 조금 더 명확해지도록 제가 이 두 회사를 맞짱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험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요. 뭐뭐 라이프, 뭐 이런 회사, 라이프, 생명 이렇게 붙은 회사가 생명보험사, 그리고 뭐뭐 화재, 뭐뭐 손해 이렇게 회사 이름 뒤에 그렇게 붙은 손해나 화재가 붙은 게 손해보험사.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계약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사망이 일단 들어가야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모든 사망이 세팅이 돼야지 그 밑에 진단금, 수술비, 뭐 실비 이런 거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질병이나 상해로 이유가 이시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돌연사나 뭐 이런 부분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손해보험사는 상해나 질병,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이 생명보험사의 이 모든 사망, 심지어 자살까지도 보상이 되는 모든 사망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망이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 뇌, 심장에 대한 성인 3대 질환 진단금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세팅을 다 하시는데 이 진단금에 대해도 회사마다 보상하는 폭이 틀려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암을 설명드릴게요. 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그 위에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뭐 유사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일반암의 진단을 받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암의 진단을 받으면 고해감도 보상받고 소해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암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일반암의 진단을 받았으면 양쪽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고해감 진단금이 준비되어 있어서 고해감 진단금이 높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반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일반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는 뭐 위, 간, 폐 이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 그런 거를 일반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보험사는 이 일반암과 소해감의 분류를 조금 크게 나눠서 몇 년 전까지 한참 우리한테 이슈가 됐었던, 설계사들한테 이슈가 됐었던 대장 점막 내암, 이 대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장을 싸고 있는 점막에 종양이 생겼어. 이거를 대장 점막 내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일반암으로 봐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나갔고, 현재도 일반암으로 봐주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는 이 대장에 그 점막에 있는 종양, 대장 점막 내암은 소외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3천에서 5천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일반암 진단금의 10% 뭐 또는 뭐 기준을 정해놓고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뭐 3천에 10% 해봤자 30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 수치의 금액을 지불하고 일반암으로 봐주진 않습니다. 네. 손해보험사는 아직도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으로 봐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점점 대장점막내암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해감이나 유사암으로 불리는 갑상선암 같은 정말 치료가 쉽고 발견도 쉽고
투병 생활을 오래 하지도 않아야 되는 암, 갑상선, 기본적으로 갑상선이죠. 여기도 갑상선암이 있고 여기도 갑상선암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갑상선암도 뭐 일반 암의 10%, 뭐 유사암 진단비를 보면은 뭐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기준치를 딱 정해놔서 그 이상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아직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 뇌. 보통 뇌에 관련된 질병으로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 출혈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출혈 진단금만 갖고 있었다. 그런데 뇌졸중이었다. 그러면 뇌졸중은 보상 못 받습니다. 암 진단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정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이 막히는 부분을 토탈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사는 뇌출혈 진단금을 유독 강조해서 뇌출혈 진단금밖에 들어가진 않아요. 현재는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 좀 나오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뇌출혈 진단금만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이제 뇌졸중, 아까 말씀드린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보상을 하는데 이 뇌혈관 질환을 일단 뺄게요. 뇌출혈은 혈관이 뻥 터지는 거,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거.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뇌출혈은 이만큼, 뇌졸중은 이만큼,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이만큼. 이게 통상적인 질병 발병 확률이에요. 뇌출혈은 거의 10% 정도 발병 확률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한 70에서 90. 마지막에 이 모든 거를 토탈해서 보장하는 게 뇌혈관 질환인데, 그러면 고객님 왜 뇌출혈 진단금 5천만 원이나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고객들이 몇 분 계세요. 아니, 뇌출혈 10%도 발병 확률이 10% 안에 드는데 이 10%의 질병에 발병되겠다고 지금 뇌출혈 진단금을 5천만 원 준비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뇌출혈 진단금보다 물론 뇌출혈도 발병 확률이 있겠죠. 10%. 뇌졸중을 준비하는 게 뇌졸중을 준비하면 뇌출혈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왜 뇌출혈이 굳이 이 10% 안에 들려고 뇌출혈을 준비하시는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고객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심장, 그 다음 심장이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10%에서 15%인데 굳이 급성 심근경색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넣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포괄적으로 얘네를 다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금은 당연히 손해보험사다. 다음 수술비입니다. 생명보험사가 제일 많이 믿는 수술 보장이에요. 1종부터 5종까지 1종에 10만원, 5종에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나눠서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종이면 치질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5종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뇌 쪽이나 심장 쪽이나 암 쪽이나 이런 수술이겠죠. 이거는 수술을 할 때마다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설계사들이 엄청 많이 어필을 하는 부분인데 손해보험사에서도 이제
종수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상해수술과 질병수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종 수술 만약에 치질 수술을 받았어. 일종 수술 받고 얘는 땡이네. 얘네는 일종 수술 받고 뭐 받아요? 받잖아요. 수술비 어디에요? 당연히 이쪽입니다. 그리고 입원비는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잘 알고 계세요. 얘네는 1일째부터 나옵니다. 손해보험사는요. 생명보험사는 4일을 입원해야 4일째부터 나옵니다. 근데 입원비는 얘네가 더 많이 세팅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입원을 4일 이상 안 시키죠. 보통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는 더더욱 안 시킬 뿐더러 일반 병원에서도 4일 이상 입원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입원비는 당연히 이쪽이긴 한데 입원비가 비싸요. 그래서 입원을 하려고 하루 입원해서 2만원, 3만원을 받으려고 입원비를 매달 만원에서 2만원 내는 거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입원비는 거의 안 넣어주는 추세로. 근데 원하시면 뭐 세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최소한의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입원비를 웬만하면 빼드려요. 입원비는 이쪽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실비는 생명보험사도 준비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도 실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비의 정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5천만원 한도로 내가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낸 의료비의 90%는 돌려준다. 이런 게 실비의 취지예요.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낸 의료비의 90%를 25만원 한도에서 돌려준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의료비에 한해서예요. 비급여 혜택은 또 다릅니다. 이 비급여는 또 80%예요. 그리고 또 약제비, 병원 갔다가 약 먹어야 되죠? 약제비는 5만원 한도 내에서 8천원만 공제하고 돌려준다. 환급을 해준다. 이게 실비의 취지인데 생명보험사에서도 똑같이 5천이고 이 통원치료 3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통원치료비가 얘네는 25만원, 약제비가 5만원. 그런데 얘네는 통원치료가 20만원, 약제비가 10만원. 요 차이에요. 요 차이. 여러분들 병원 갔다가 약제비 값으로 10만원, 5만원 이상 넘는 약 드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네, 많이 없죠. 그리고 약제비보다는 요즘 통원치료 금액이 더 큰 게 좋지 않나요? 통원치료 20만원, 약제비 10만원 보다 통원치료 25만원, 약제비 5만원이 훨씬 더 여러분들께 효율적이다. 그래서 실비도 이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실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또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배상책임보험 아시죠? 배상책임보험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고 뭐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뭐 똑같은 건데 내가 일상생활 중에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실수로 일부러 아니에요. 실수로 손해를 입혀서 그 사람이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때 뭐 쉽게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사고 났는데 내 자전거는 50만원, 상대방 자전거 1000만원 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뭐 핸드폰 같은 걸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현금으로도 배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전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일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부담금 조금 제외하고 20만원 제외하고 1억 한도로 인해서 1억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게 이제 배상책임보험의 정의인데 생명보험사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 이 실비를 준비하신 분들은 맨 끝에 맨 끝에 특약 맨 마지막에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거의 특약이 한 1,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해보험 쪽에서 준비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거는 일상배상 책임보험 외에 가족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내 자녀나 한 지붕 안에 사는 그 호적상 한 집안에 사는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재산적 손실을 내가 내 보험에서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간혹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부분들은 또 손해보험에 손해보험밖에 안 된다. 네. 이 외에도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 주택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봤을 때 일단은 게임이 안 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세팅해야 되는 건데, 사망보험금은 이게 있어야지 모든 걸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상해 사망은 제 40세 남자 기준 1억을 준비하는데 돈 많원? 근데 생명보험사는 1억을 준비하려면은 40세 남자 기준 거의 30만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1억 준비 안 시키죠. 그래서 이건 최소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한 4천만원 정도 준비시키고 특약을 세팅해서서 가격 차이를 현저하게 줄여버려요. 손해보험사가 한 20만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한 12만원 정도 줄여버리는데 이제 사망보험금은 줄이고 이렇게 특약을 세팅하면 된다 라고 이제 설계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제주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은 다 요 특약들이 갱신형이다. 그러면서 생색을 내겠죠. 나는 20만원 나올 거를 12만원에서 줄여줬으니까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재 3년 뒤에 갱신될 때 시점의 위험률, 암 진단금이 갱신된다 하면 그 당시에 암에 걸릴 확률, 암 진단금을 보상해줬던 그 확률, 그 위험률, 이 사람은 이 나이 또래 평균적으로 암 진단금이 엄청 많이 나갔다. 그러면 다 이 부분을 갱신시켜가지고 다른 건강한 고객들에 대해서 삥을 뜯은 다음에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보험사는 손해보지 않으니까. 손해보험사는 거의 다 이제 특약을 준비하려면 갱신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보통 저는 비갱신으로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맞짱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조금 되셨나요? 네. 앞으로 진단금을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쉬운 가입 설계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보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